그러냐면은 대부분 이 영상이 밑에서 올라가거나 위에서 내려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거 지금 세로 사진이잖아요. 이걸 펜 앤 줌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벌려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이렇게 화면을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세로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 보면은 굉장히 보기 싫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검은 부분이 사실은 어쩌다가 특별한 개소에 내가 표현을 하면은 모르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완전 검은 부분에 갑자기 뭐가 중앙에서 확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몰라도 이렇게 그냥 사진이 쑥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는 거, 밀려서 옆으로 간다든지 밀려서 내려온다든지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걸 하실 때는 내가 이렇게 키워준다. 화면을 꽉 채우게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세팅을 할 때 화면 채우기로 한 거잖아요. 화면 채운다는 얘기는 세로 사진이라도 16대 9에 지가 자동으로 알아서 채워준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끝부분은 내가 밑으로 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진이 위에서 내려오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만약 이런 경우도 펜 앤 줌을 제가 끝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시작은 전체로 보여주고 끝은 이렇게 보여준다. 그럼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렇게 했죠. 예. 만약에 사람이 한 7명이 쫙 이렇게 줄을 서서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서 쫙 이렇게 찍었다. 센터에서 전체를 키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좌에서 우로 얼굴을 쫙 보여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위에서 좌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체에서 내가 제일 만약에 한 두 번째 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체를 한번 보여주고 내 얼굴로 쫙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내 얼굴에서 전체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 이제 PD님이시니까, 작가님이니까 작가님 의도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항상 이 영상을 만들어 보면은 자기 얼굴로 찾아가잖아요. 대부분이 내가 만드니까.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 갔다라고 한다면은 뭐 친구들 사진이 많이 같이 서면은 항상 초점은 자기 얼굴에 맞춰진다고요. 영상을 만들어 보시면은. 또 혹시 하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 있나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한번 사진을 40장 내지 50장을 내가 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아마 펜 앤 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다 사진을 움직이게 하는데, 만약에 이 사진은 넓은 거에서 좁게 줌으로 갔다 그러면 다음 사진은 또 다른 각도로 움직이도록 한번 변화를 자꾸 줘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제가 밑에서 위로 한번 가르쳐 드리니까 모든 사진을 밑에서 위로 다 해버리니까 영상을 보면 계속 올라가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를 잘못하셔가지고. 그래서 다양하게 복판에서 꽃이 복판에 있다면은 전체에서 꽃으로 집중하는 게 있을 것이고요. 꽃에서 전체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뭐 밑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다양하게 이렇게 사진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런 사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펜 앤 줌을 이렇게 물방울부터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크게 해가지고 물방울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벌이 있다. 그러면 벌을 먼저 보여주고 전체를 보여줄 거냐, 전체에서 벌로 압축해서 줌으로 확대해서 갈 거냐, 본인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내가 어느 거를 먼저 보여줄까? 사진을 터치해서 벌을 먼저 보여주고 전체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전체를 보여주고
내가 벌을 나중에 보여줄 거냐 정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크게 보여주고 작게 줌으로 해서 보여줄 거냐 반대로 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만 정하시면은 뭐 제가 보면 얼마든지. 특히 가로 사진은 내가 터치를 하시고 미리 보기에다가 두 분만 따닥 하면은 원래 바탕 사진을 제가 딱 꽉 채워줍니다. 두 번 딱딱 해보면은. 만약에 세로 사진을 해볼까요? 세로 사진을 내가 따닥 하게 되면은 오리지널 모양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보기 싫으니 내가 이렇게 화면을 채우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펜 앤 줌은 무조건 다 하셔야 된다. 안 하고 나누면은 그냥 멈춰진 걸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이니 그래서 그거를 앞에 사진이 내가 펜 앤 줌이 어떤 방식으로 왔다면 뒤에 사진으로 또 약간 또 변화를 주고 또 약간 계속 변화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굉장히 영상이 좀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펜 앤 줌이든 뭐 음악이든 음악은 펜 앤 줌이든 장면 전환이든 터치를 해보시면 항상 적용한 거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장면 전환 플러스를 터치하니까 없음에 빨간 줄이 되어 있죠. 만약에 장면 전환을 한 거에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펜 앤 줌한 거 지금 빨간 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키네마스에는 어떤 기능을 내가 적용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붉은색. 만약에 클립 그래픽에 내가 어떤 기능을 썼다라고 하면 요 앞에다가 빨간 선이 하나 딱 생깁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직 우리가 클립 그래픽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으니까 아직 적용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고, 펜 앤 줌은 지금 내가 적용도 안 했는데 뒤쪽은 지금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터치해 보시면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화면 채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세로 사진을 화면을 전체 채우는 자동으로 채우다 보니까 적용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은 적용을 했다는 얘기죠. 완전히 안 한 건 아니고 조금은 적용을 했습니다. 원래 이거죠. 원래 이건데 자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키워줬기 때문에 아까 저게 펜 앤 줌에 여기에 빨간 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적용 안 해도 빨간 점이 있는 거는 우리가 화면 채우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진만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사진을 찍는다 뭐 하실 때 뭐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으냐면은 동영상을 조금씩 찍으세요. 짤막짤막하게.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꽃의 태화강을 우리가 소개를 한다, 뭐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바람에 나부끼는 그런 갈대, 꽃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조금 중간중간에 삽입을 한다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에도 보면은 애기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애기가 걸어가는 동영상, 실제 소리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뭐 머리 깎는 것 동영상, 짤막짤막하게 동영상이 좀 들어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요 안에 집어넣으면 좋다. 근데 너무 길게 찍을 필요 없어요. 저는 요즘 어디 뭐 계곡에 이렇게 가면 계곡에 그 물 오르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또 한 10초에서 15초 찍었다가 언젠가는 서먹겠지. 만약에 계곡 사진이 그냥 물 내려가는 것만 밋밋하게 나오고 음악만 흘러가는 것보다도 실제 계곡 물 내려가는 소리를 찰찰찰찰 흘러가는 영상이 중간에 한 10초만 나와도 굉장히 멋지다는 얘기죠. 바닷가에 가서도 파도 치는 소리,
이 파도선을 그 모습 그대로 좀 찍어서 집어넣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짤막짤막한 영상을 좀 찍으시라. 찍는 방법은 우리 지난번 이태현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찍으시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길게 찍어도 내가 짧게 잘라서 쓰면 되니까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를 보니까 멋진 영상이 있어. 요거 잘라서 내가 쓰고 싶다.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쓰는 방법.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면 전환하고 펜 앤 줌. 혹시 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여기서 이제 다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펜 앤 줌하고 장면 전환은 이제 마무리, 다음 시간까지는 마무리 하셔야 되겠죠? 내가 그냥 플레이를 해서 보는 거 하고 펜 앤 줌 장면 전환 다 넣어갖고 돌려보면은 진짜 이제 멋지게 아마 영상 같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자, 이거 다 숙제 하셔야 돼요. 예. 숙제 다 하셔야 영상 만들기 이제 한 50%. 예. 지금 이제 사진을 다 깔고 하면은 한 10%, 20%, 이제 장면 전환과 펜 앤 줌 하면은 한 3, 40%. 예. 그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미디에서 할 수 있는 거. 자, 이 미디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또 터치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회전해야 할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클릭 그래픽 보이나요? 예. 클릭 그래픽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진에 좀 더 멋지게 이제 좀 꾸미는 거예요. 클립 그래픽 위에다가 사진 위에다가 어떤 그래픽을 덮어 세운다는 거니까 여기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아까 장면 전환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많이 있으신가요? 다운 많이 받으셨나요? 예, 저는 지금 보니까 뭐 거의 뭐 30개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다운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되죠. SS 스토어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 받아 놓은 것 중에서 한번 써볼까요? 어떤 거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많이 쓰는 게 추억 여행을 많이 씁니다. 추억 여행. 자, 이걸 만약에 클릭 그래픽을 안 하고 그냥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여줬는데 클릭 그래픽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추억 여행에도 몇 가지가 있냐면은 1번에서부터 7가지가 있어요. 뭐 아무거나 5번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으세요? 그냥 한 개의 클립 그래픽만 썼는데도 사진이 뭔가 분위기가 확 있어 보이지 않아요? 다운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다운 받은 거죠. 아까 SS2에 가서 다운을 받아셔야 됩니다. 추억여행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고 저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또 내가 또 다운 하나 받고 또 다른 분 또 한 거 보고 다운 받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인 효과를 보셔야죠. 예. 자, 추억여행을 한번 우리가 SS2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클립 그래픽을 눌러서 추억여행이 어딨냐면은 모든 심플에 있던가요? 저도 지금 기억을 다 제가 자, 아까 영상에 애기 영상에 보면은 애기들 손자 손녀 만들시려면 오마이 베이비 요거는 꼭 필요합니다. 오마이 베이비 클릭 그래픽에 애기들 사진에다가 그냥 애기 사진 지나가는 것보다도 요런 그래픽을 살짝 얹어주면은 뭐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자, 모든 심플에 있습니다. 클립 그래픽에 들어와서 모든 심플에 보면은 추억 여행이라고 있으세요. 저거 다운받으시면은 아까 같이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뭐 우리가 다른 유튜브에 있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자체 내에 있는
클릭 그래픽만 쓰시도 얼마든지 멋지게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추억 여행, 뭐 계절에 관련된 것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행복한 봄날 이런 것들은 보면 굉장히 분위기들 좋더라고요. 자, 다운받으실 때는 터치를 하셔가지고 요걸 미리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플레이를 해보시면서 아 요게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하시면 다운을 하면 되고요. 무조건 또 뭐 다운을 많이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사이즈도 2.7MB 밖에 안 되니까 사진 한 장 정도 크기밖에 안 되네요. 다운 많이 받으면은 저장 용량에 들어. 예, 그렇죠. 저장 용량이 아무래도 커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이 에셋 소타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적용을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를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기능이 없었어요. 내가 다운받은 게 그대로 이렇게 보였었는데 만약에 내가 클릭 그래픽이다 그러면은 클릭 그래픽 안에 이렇게 막 내가 사용도 안 하면서 이 안에 많이 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저 모션 클립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마이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추억 여행에도 보면 7가지. 1번 눌렀을 때 느낌, 2번 눌렀을 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요 사진 매수가 한 장이냐, 두 장이냐, 세 장이냐, 요런 그게 있으니까 요렇게 한 장짜리가 있고요. 요것도 한 장인데 요렇게 왼쪽으로 누붓고 요거는 오른쪽으로 누붓고 요거는 두 장짜리 요거는 세 장짜리. 예, 요렇게 조금씩 느낌 틀리죠. 거의 비슷하긴 비슷해요. 자, 요런 게 바로 클릭 그래픽입니다. 클릭 그래픽. 또 다른 것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에게 쓰는 편지 한번 볼까요? 뭐 이거는 뭐 편지 뭐 거기에 나와서 프레임도 있고요. 뭐 어떤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본인 스타일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마음에 들고 어떤 거는 좀 그렇고 그래요. 자, 클릭 그래픽에도 요런 게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클릭 그래픽은 보면은 여기에 글자를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클릭 그래픽 중에서. 만약 여기다가 내가 글자를 안 넣게 되면 내 사진의 타이틀은 여기 이렇게 글자가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다가 요런 자막을 삽입을 해야 되는 것들은 꼭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야 된다. 입력을 해야 여기다가 바로 글자가 나와요. 제가 만약에 해보겠습니다. 위에다가 터치하셔서 경주 금장대라고 치고요. 밑에는 뭐 봄날 나들이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자막이 들어가 가지고 괜찮은 그래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제 사진 배치를 다 하고 나면은 조금씩 이제 펜 앤 줌까지 사진 조금 움직이는 것까지 하셨다면은 거기다가 좀 더 약간 사진에 살을 붙이는 이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시고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사진마다 클릭 그래픽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 내가 요 사진에는 요렇게 좀 꾸며야 되겠다라고 할 때만 하시는 거지 억지로 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그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아, 내가 요 사진에는 클릭 그래픽을 좀 써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클릭 그래픽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요거는 클릭 그래픽이 아니고 저기네, 스티커네. 만약에 봄날 꽃비가 내린다. 한번 해볼까요?
봄날이 아니고, 예, 그건 저기 있었는 모양이네. 예,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추가로 어떤 그래픽을 추가로 넣는 거다라고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좀 단순하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그래픽을 한번 올려볼까요? 어떤 그래픽이 어울릴까요? 3D도 한번 해볼까요? 예, 이런 것도 괜찮네요. 네, 이렇게. 예,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클립 그래픽과, 펜앤줌, 요걸 같이 잘 한번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사진이 지나가는 것보다도 좀 더 멋지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사진 그대로 단순히 심플하게 지나가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클립 그래픽이라는 기능이 있으니 그런 기능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있습니다. 클릭 그래픽 말고 또 스티커라는 게 있으니까 클릭 그래픽과 스티커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다양하게 또 표현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요 꽃에 나비가 한 마리 팔락팔락 날았으면 좋겠다. 그럼 또 나비 또 날게 하고요. 계속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어려우세요? 계속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죠? 어려워지는 것 같죠. 근데 내 영상을 보시면서 자꾸 내가 여기에는 뭔가 좀 아쉽다. 내 사진이 뭔가 처음부터 찍을 때 뭔가 부족하게 찍혔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다 넣을 수가 있는 게 키네마스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몰랐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보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각자의 또 생각이 또 다 틀리고 표현력이 다 틀리다 보니까 진짜 배울 게 많은 게 키네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 만들어 놓은 영상을 계속 보면서 자, 클릭 그래픽을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또 사진을 한번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 그래픽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필터가 있고 조정인데 필터는 보니까 크게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필터도 보면은 내 사진을 필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색상으로 바꾸느냐. 내가 이 사진을 좀 다른 이렇게 흑백으로 내가 표현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옛날을 회상하면서 내가 뭔가 흑백으로 표현을 한다. 필터도 여러 가지 이런 필터 있으니까 꼭 필터를 쓰실 때는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필터. 난 좀 차갑게 표현을 할 거야. 흑백으로 표현을 할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필터도 보시고 저는 해보니까 흑백으로 할 때는 좀 가끔 필요하더라고요. 내 사진을 완전 흑백으로 그냥 표현을 해서 옛날을 느낌을 들도록 할 때 그럴 때는 흑백으로 가끔 표현도 해봅니다. 예. 그럴 때만 필터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필터는 하여튼 내가 원하는 조정이라는 게 있으면 조정도 한번 보실까요? 조정도 많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진이 내가 조정을 눌려서 보면은 밝기, 채도, 대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진 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할 때 사진에 대해서 원래 먼저 설명을 하고 했으면은 이런 부분은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뭔가 사진이 좀 어둡다. 그러면은 이 밝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정이 되죠. 이 사진을 내가 좀 어둡게 내가 표현을 하고 싶다 하는 것들도 키네마스 자체에서 다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채도 같은 건 색상을 내가 조금 진하게 내가 표현을 하고 싶다. 채도도 조정이 가능하다 하는 거. 그래서 사진을
내가 좀 잘 못 지켰다라고 할 때는 여기 와서 조정으로 요 사진만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있어도 우리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어떤 사진에 대해서 내가 좀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눌려서 뭐 색깔을 내가 좀 키운다든지 그러면 산뜻하게 영상은 가능하면 색깔을 좀 산뜻하니까 멋지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을 좀 하고 아니면 좀 사진을 좀 밝게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거는 동영상도 마찬가지 다 됩니다. 동영상도 다 되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 요 정도만 해도 사진에 대해서는 이제 미디어 부분은 다 한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다른 거 있으실까요? 비네트는 좀 복판에 빼고는 흐리게 만드는 게 비네트인데 여기서는 비네트가 되나요? 예. 이렇게 하면은 여기만 밝게 나오고 가해만 한데 이게 범위가 조정이 안 되네요 보니까. 예, 범위가 조정 안 되고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우리 사진에서는 비네트 하면 내가 범위를 다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는 테두리만 끊게 나오고 복판에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아쉽긴 한데 뭐 다른 기능이 또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요. 크기 조정하는 게. 예, 크기 조정하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사진 앱에서는 이렇게 내가 요 부분만 내가 버리는 데만 딱 남기고 나머지 다 하겠다 이런 범위 조정하는 게 있는데 영상에서는 그냥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그게 좀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만 좀 더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효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비네트는 잘 안 씁니다. 특별히 비네트를 나타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있을 것 같은데 비네트는 생각보다는 효과가 크지는 않더라 하는 건데 이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복판에를 환하게 나타내면서 테두리는 끊게 만드는 거. 예, 이렇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더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 우리가 이 기본 레이어를 먼저 사진을 정확히 잘 가지고 오셔갖고 순서 맞추고 그 다음에 펜 줌과 장면 전환을 해서 끝단을 일단 먼저 맞추는 작업을 선생님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보면 음악은 아직 계속 가는데 사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게끔 가능한 뭐 2분을 만들어도 1분을 만들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음악 끝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음악이 지금 한창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데 툭 끊기 보면은 좀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음악을 내가 1절에 딱 맞추겠다. 아니면 뭐 2절에 맞추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같이 맞춰서 음악이 쫙 끝날 때 영상이 끝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니면 뭐 강제적으로 내가 음악을 나중에 낮추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좀 조절하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내가 한 40장 가져와서 만들어 보시는 게 좋다. 이 중간에 내가 만약에 동영상을 하나 집어넣고 싶다.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동영상을 짤막하게 찍은 것들, 저는 좀 찍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집어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필요하신 그런 동영상은 또 제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한 장면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장면을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 4초대가 있는 걸 갖다가 6초로 만들어서 가지고 음악하고 같이 갔을 때 예,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음악이 여기서 끝나요. 만약에 근데 사진이 조금 한 장 더 넣기도 뭐하고 빼기도 뭐하고 이렇다면은 요 사진을 내가 좀 이렇게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인가요? 예. 예. 그러면 그 음악하고 그 음악 시간과 그 영상 시간을 갖다 같이 갔을 때 그 한 장면을 갖다가 내가 키웠을 때 그 저기 영상에 나타나는 미치는 영향은 뭐? 그 영상이 이제 길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길다는 얘기는 내가 원래 6초인데 12초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면 다른 사진을 몇 개를 조금씩
뭐 7초, 7초, 7초 이렇게 넓혀가지고 한 개만 길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길게 했을 때 그 영상이 왜곡이나 뭐 이래 되는 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래 보여준다는 것 말고는 화면 질에는 뭐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단 부분 맞출 때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는 끝단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니면 특정한 사진 몇 개는 길이를 조금씩 조정하셔가지고 엔딩 부분을 맞춰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직 안 한 게 시작 부분과 끝단에 아까 영상 보셨죠? 시작할 때 뭔가 나타나고 끝날 때 보면 뭐 더 엔드 또는 감사합니다 무슨 이런 자막을 넣었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아직 그런 걸 안 했어요. 이제 그걸 지금 하려고 합니다. 시작과 끝을. 그렇게 하려면은 시작과 끝을 넣는다는 얘기는 내 사진도 진짜 제대로 갖춰져야 돼요. 거의 90%, 95% 완벽하게 이제 더 이상 사진 한두 개 말고는 넣고 빼고 안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계속 지금 왜거든 뭐 시작에다가 뭐 또 새로운 걸 하나 집어넣으면은 시작하는 부분에 인트로 영상이라고 하는데 인트로 하는 데다가 뭘 하나 넣으면은 모든 게 늘어나죠. 그럼 또 이 시간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진 가져오는 거 40장 또는 50장을 해서 엔딩 맞추는 거를 거의 90%선은 맞춰 놓으셔야 그 다음부터는 좀 잔손이 덜 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미리 다 하셔야 시간이 세팅이 되지. 내가 딱 얘가 음악 맞춰놨는데 장면 전환 넣으니까 이 시간 또 확 줄어버리면 또 사진 또 추가 또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갖다 놓고 지워 나가는 게 훨씬 작업하기는 편하다. 만약에 노래 한 곡이 4분이다 그러면은 사진은 한 50장에서 60장 정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삭제하는 것이 훨씬 더 작업하기는 편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냥 내 사진에 바로 제목을 넣어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제목을 넣는 방법도 있고, 아까 전에 영상 보셨듯이 뭔가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넣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밋밋한 사진에다가 검은 바탕에다가 하얀 글씨로 그냥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이제 다양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양하게 나중에 이제 채택은 선생님들이 선택은 아무거나 하셔도 좋은데, 자 제일 먼저 그냥 여기다가 사진 넣는 거는 글자 넣는 거는 뭐 우리가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그냥 되고 앞에다가 임의의 사진을 하나 넣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추가하려면 어느 거 눌러야 되죠? 미디어죠. 미디어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를 터치하면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고 동영상이 있는데 일단 이미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부터 쭉 나오죠?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 영상의 표지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들어오겠죠? 한번, 내 영상에 어울리는 거. 저는 만약에 경주 금장대 이렇게 봄이니까 뭐 어떤 거를 해볼까요? 저도 저는 만약에 뭐 이런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푸른 색이 오니까 자 이렇게 사진을 추가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추가를 했으니까 플러스가 돼가 있는 거 플러스부터 없애야 되겠죠? 장면 전환. 맞아요? 추가는 다 하셨어요? 그럼 장면 전환을 터치해서 저는 장면 전환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의 장면이니까 저는 좀 유별난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3D 장면에 이런 걸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사진을 하나 추가를 해보니까 음악이 어때요? 앞으로 당겨지시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음악이 뒤로 처지가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지가 있는 음악을 앞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당기나요?
터치가 아니고 우리가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꾹 누른다고 했잖아요. 길게 눌러야 됩니다. 음악을 길게 눌러서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음악을 길게 눌러서 당겨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길게 안 누르면 아무리 당겨도 안 당겨져요. 당겨지나요? 안 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죠? 예, 이렇게 해서 음악은 당겨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내가 제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이미지를 나는 좀 길게 할 거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는 짧게 할 거야. 뭐, 이거는 선생님들이 나는 6초로 할 거야. 7초로, 8초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내 타이틀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심플한 방법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아까 저게 미디어로 해서 동영상이라고 했어요. 동영상. 여기에도 들어가 보시면은 앞부분에 집어넣어야 할 동영상들이 몇 개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걸 쓰셔도 돼요. 어떤 걸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심플한 이미지에다가 먼저 해보고 나중에 또 요거 하는 거를 또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글자를 집어넣는다. 제목을 글자 집어넣는 게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사진을 여기에 설치하는 거는 배열을 하는 거는 다 끝났고요. 자, 레이어에서 이제 제목을 넣으려고 하면 레이어를 한번 터치해 보실까요? 레이어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미디어 사진을 가져오고 효과도 주고 스티커, 텍스트, 손글씨 이렇게 또 5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일단은 제목만 넣으니까 텍스트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글자, 제목만. 나중에 자막 넣는 거는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눌러보실까요? 자, 자판이 나옵니까? 그러면 본인 영상의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하셨으면은 확인 누르시고요. 이렇게 나오시나요? 자, 이제 그러면 글자에 우리가 텍스트에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다 있습니다. 자, 입력만 했어요, 지금.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예요? AA죠. AA를 뭐냐면 글자 모양입니다. AA를 한번 터치해 보실까요? 글자 모양은 고딕체, 라틴어, 안드로이드, 필기체 있는데 한국어라고 보이시죠? 한국어 없으신 분 있나요? 뭐 다운 다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한국어 터치하시고요. 자, 한국어를 지난번에 우리가 다운 받을 때 한글로 된 걸 다운 받았는데 영어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많이 당황해 하시는데 글자 모양 가지고 찾아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저기에 한글로 받을 때 뭐 정선 아리랑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읽는 그대로 정선 아리랑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내가 한글로 받을 때 그 이름이 있고 가능하면 글자 모양을 가지고 찾아가시면 되죠. 아, 내가 이 필기체가 좋다, 이 손글씨체가 좋다라고 하면은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운받은 글씨체를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선택이 됐다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선택이 됐으면 오른쪽에 X표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AA 밑에다가 빨간 점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글씨 모양을 바꿨다, 글꼴을 바꿨다. 되시나요? 크기 조정, 글자 크기 조정은 요걸로 합니다. 화살표 밑에 거 쭉 당기면 이렇게 글자가 크기 조정되죠. 그 다음에 위치는 글자 위에 놓고 내가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글자를 내가 좀 회전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걸 가지고 회전을, 나는 좀 글자를 좀 이렇게 빼딱하게 나타내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근데 뭐 처음부터 빼딱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글자를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입력했고 폰트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에요.
글자 색상 바꾸는 게 요겁니다.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글자 색이 흰색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사진에 맞게끔 글자가 잘 보이게 하려면은 요걸 터치를 하셔가지고 흰색을 터치하셔서 내가 여기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만약에 뭐 초록색을 하고 싶다. 색깔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체크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글자가 바꿔져요. 아, 그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다시 선택하셔 가지고 예,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죠. 되셨나요? 자, 요건 됐어요. 집어넣는 거는 됐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인 애니메이션이 이제 나오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글자가 처음 지금 시작 지점이죠. 이 글자가 처음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인 거예요. 처음에. 자, 요걸 한번 눌러볼까요? 어떤 내용들. 애니메이션이라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죠. 인 애니메이션을 한번 터치해 보시면은 페이드, 팝 한 개씩 한번 눌러보세요. 글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미리 보기에 표현을 해줍니다. 페이드를 누르면은 서서히 나타나는 거고 팝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고 올려보시면 오른쪽 밀기는 글자가 오른쪽 밀기로 나타난다는 얘기고 내가 선택을 하면 되겠죠. 마음에 드는 걸로. 예, 저는 이렇게 아래로 위에서 글자가 쭉 내려오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아래쪽에 보면 시간이 있어요. 0.5, 1, 1.5 있죠? 이 시간을 내가 천천히 나타내고 싶다, 빨리 나타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글자가 빨리 나타내고 싶다? 아니야, 좀 천천히 내려왔으면 좋겠어. 얼마든지 시간으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글자를 선택을 하는데, 자, 이는 이제 빨간 선이 됐다는 얘기는 적용을 한 거죠. 자, 시작할 때 내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럼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느냐? 그게 바로 아웃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웃. 그러면 아웃을 터치를 하시고, 아웃도 마찬가지 똑같은 메뉴예요. 끝날 때는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또 서서히 없어질 것이냐? 이것도 내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만약에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없어질 때는 위로 쓱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올 때는 위에서 내려오고 없어질 때는 위로 사라지라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도 이래 위로 맞춰서 체크를 한다. 그래 놓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서서히 내려왔죠. 글자가 있다가 끝날 때는 서서히 없어진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로 가져왔는 이제 이런 글자 또는 나중에 스티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레이어로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요 메뉴가 뜨게 돼 있어요. 시작과 끝. 그러니까 나타날 때 처음에 도입할 때 어떻게 사라질 때 어떻게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지금 우리가 장면 전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탁탁 걸리는 느낌이 생기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글자가 없이 하게 되면 글자가 갑자기 툭 나타나고요. 없어질 때도 갑자기 탁 사라지고 좀 뭔가 끊기는 느낌, 각이 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어디 뭐 놀러 갔다 무슨 행사를 한다. 항상 제목이 있고 제목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날짜가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런 영상 만들 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날짜를 잘 안 집어넣어요. 그러면 지금은 본인은 아시겠죠? 저도 지금 경주검량대 언제 갔는지 잘 몰라요. 2019년 5월인가 뭐 갔다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날짜를 표현을 해놓으면은 내가 세월이 지나도 이 영상을 한번 툭 틀어보면은 2019년도 5월에 저기 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꼭 어떤 우리가 여행에 관련된 거 뭐 유럽을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 여행에 관련된 것들은 꼭 날짜를 넣어 주시는 게 나중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내가 집어넣으려면은 또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또 레이어로 똑같이 제목한 것처럼 텍스트 날짜를 넣으면 되죠. 2019년 저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5월 뭐 30일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자막을 넣었으니까 이것도 글자 모양을 바꾸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요 기준은 순서는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글자 모양을 뭐 이런 글씨체로 바꾸고, 색깔은 이런 색깔로 바꾸고, 인 애니메이션은 자, 요번에는 저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웃은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그 다음 크기는 요 정도로, 위치는 요 정도로. 나중에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플레이를 하면은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도록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나중에 사라질 때는 또 두 개가 반대로 또 사라지겠죠. 되시나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와 제목을 내가 타이틀을 넣은 거와 안 넣은 거는 내 영상 시작이니까. 근데 또 좀 아쉬운 건 뭐예요? 너무 짧지 않아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처음 딱 시작할 때 제목을 못 보면은 나중에 중간에 만약에 좀 늦게 오신 분은 보면은 저게 지금 제목이 뭔지 또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자를 좀 길게 줄 수 있잖아요. 이 길이를 내가 꼭 여기만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를 키워갖고 내가 사진 한 2장, 3장까지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나는 한 2장까지 나는 제목이 좀 나와서만 좋겠어도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석 없으시라 이거죠. 그러면은 뭐 한 장, 2장이랑 결국 2장이면은 12초, 10초 동안에 뭐 그때까지도 뭐 못 보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너무 한 장에 딸랑 꼭 우리 글자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사진 한 장에만 나와야 된다 하는 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한다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경주검장대를 사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게 계속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 이름이 김상수가 만들었다면 그럼 여기다가 제작 김상수 해갖고 그 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게도 할 수 있고 뭐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는 게 결국은 이 길이를 가지고 다 조절을 한다. 아까 뭐 길이가 달라진다고 해서 어떤 뭐 해상도나 뭐 다른 표현력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목은 일단 먼저 한번 넣어 놓으시는 것도 내가 나중에 새로 만든다 편집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뭐 일단 제목부터 먼저 나오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자꾸 뭔가 좀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 우리 갈 길은 8월 첫 주까지니까요. 지금부터 아우 내가 빨리 이걸 다 만들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천천히 만드시면서 좀 더 알차게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서 제가 그때까지 계속 나오니까요. 나오니까 또 우리 또 교수님도 계시고 다른 선생님도 계시니까 계속 질문하시면서 차근차근 이번 기회에 가능하시면은 내가 그냥 심플하게 우리 가족들 얘기, 친구들 얘기로 심플하게 하나 만들어 보시고 아니면 진짜 내가 조금 뭐 멋진 영상을 하나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한 2개 정도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은 뭐 나중에 수업이 끝나더라도 그 기억은 오래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